반갑습니다. 해커스 시험 중국어 전문가 중잘난 김동환입니다. 2021년 8월 HSK 5급 총평으로 인사드립니다. 자, 총평 강의 시작하기 전에요. 화면에 링크 주소나 떠 있으니까 주소 따라 들어가시면 추가 문제 자료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문제 자료 받고 또 화면으로 오셔가지고 저 이어서 만나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험 보신 분들, 그리고 혹시나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에 올해 안에 HSK 5급을 끝내시기 위해서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특히나 오늘 시험 보신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시험은 독해가 지난달보다 좀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독해 정답 어휘에서 6급 어휘가 보일 만큼 어려운 난도로 출제가 됐습니다. 듣기부터 시작해서 오늘 시험 문제가 어땠는지 하나씩 꼼꼼하게 저랑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영역별로 그 다음 영역 내 난이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듣기의 경우는 일단은 선택지가 긴 선택지가 많았고요. 독해 같은 경우 역시 어휘, 그쵸? 어휘. 자, 오늘은 그 어휘가 좀 더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쓰기 같은 경우는 오늘은 어법은 좀 간단하게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HSK 5급을 공부할 때 공부 방향에 있어서 어법 공식 을 외우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면 다소 돌아가는 길이고 어휘 많이 암기해 주시고 기본적인 문장 중심으로 공부를 많이 해줘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오늘 시험 문제의 경우는 8개의 어순 배열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그중에 특별한 어떤 특수한 어법을 물어보는 문제는 받자문 하나가 출제가 됐고요. 나머지 7문장은 기본적인 문장 구조, 다만 좀 복잡해진 수식 성분을 갖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구문을 묻는 문제가 출제됐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그래서 듣기의 경우는 선택지가 길었고 독해는 어휘가 어려운 것이 시험 응시하신 분들로 하여금 시간 부족 현상을 초래했을 거고요. 그 다음 쓰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법 자체는 간단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쓰기도 이제 어법이 간단한데 어휘를 몰랐으면 좀 어려웠다. 특히나 다업비, 이 도피하다 같은 동사를 주어 자리에 놔야 하는 거, 자, 그런 게 좀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자, 일단은 영역 내 살펴보겠습니다. 듣기는요, 뒷부분 많이 어렵게 출제됐어요. 31번부터 시작해서 45번까지 좀 어렵게 출제가 됐고요. 독해는 3부분이 좀 많이 지문이 어려웠습니다. 자, 한 지문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쓰기는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가 됐고 쓰기 이 부분에 껴안는 그림은 이미 여러 번 나왔던 그림입니다. 공항에서 출장 가는 엄마와 딸이 껴안는 그림도 나왔었고요. 졸업식에서 친구와 친구가 학사모를 쓰고 껴안는 그림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용빠라는 동사를 쓸 수 있는지 확인하는 그림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99번에 제시어 가지고 쓰는 거 역시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4급 어휘가 많이 출제가 됐어요. 자, 그러면 저랑 같이 듣기부터 하나씩 꼼꼼하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듣기는 일단 여러분들 하나씩 좀 꼼꼼하게 정리하기 전에 총평을 먼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긴 선택지의 의미를 파악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긴 선택지를 묻는 문제는 단순하게 장소, 직업, 신분, 어투, 숫자를 묻는 문제이기보다는 상태나 이 상황을 묻는, 행동을 묻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커스 교재를 갖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비책 5, 6, 7 관련해서 열심히 좀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매달 현장에서 강의할 때는 이 비책 5, 6, 7을 모두 다 다루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문의 소리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았고 정답을 들려주는 문제도 있었어요. 그렇죠? 중국어는 다른 언어와 다르게 소리가 중요한 소리 언어이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 있으면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곧 정답으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31번부터 45번이 어려웠는데요. 역시 지문 자체가 설명문 지문 증가로 듣고 풀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선생님, 그럼 듣기를 듣고 풀어야지 어떻게 푸나요? 듣고, 즉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하고 푸는 것이 아니라 그 텍스트의 사운드, 소리를 듣고 풀었다면 그래도 맞출 수 있는 문제 7문제는 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중잘남이 계속 여러분께 소리 강조하고 많은 인강생, 그다음 많은 현장 강의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듣기 학습법 중에 하나가 바로 소리 학습법입니다. 지문을 보고 텍스트를 한국어로 열심히 해석해봤자 결국 시험장에서 내가 들을 수 있는 거는 없다. 이해가 안 간다. 그럴 때 뭘 듣자? 소리를 듣자. 그쵸? 출제자가 우리한테 3가지 소리로 문제를 출제합니다. 첫 번째는 일치하는 소리, 두 번째는 유사한 소리, 세 번째는 다른 소리로 출제를 해요. 일치하는 소리는 그대로 뭐가 들리는 경우다? 정답이 들리는 경우입니다. 유사한 소리는 뭔가 소리가 유사하게 들리는 경우예요.
다른 소리는 완전히 다른 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해석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실제 시험에는 이렇게 일치하는 소리와 유사한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해석을 못했다 할지라도 소리 듣고 체크하면 됩니다. 제가 인터넷 강의에서는 보충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현장 강의에서는 수업 후에 이 원어민 조교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직접 소리를 익히는 소리학습 훈련을 진행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 소리를 계속 익히는 훈련을 해 주셔야 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시험에 어떠한 어휘들이 출제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험에 출제된 유사 어휘들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자, 첫 번째 이런 선택지를 정답으로 체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죠. 网络出现了问题 출제가 됐고요. 教授很受欢迎 이런 것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요. 사업부랑 회의한다라든 거.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하면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요런 글자 같은 경우는 6급 이제 형용사입니다. 6급 형용사 착실하다 이런 글자들 좀 이렇게 출제가 됐죠. 待遇一般 이것도 잘 나오는 글자죠. 대우. 그 다음에 演员演得好 이거 출제가 됐습니다. 배우 우리 감독과 함께 시험에 잘 나오죠. 演员 발음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어휘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 보면요. 临时 정말 잘 나오는 요 글자죠. 그 다음에 연극사도 나왔고요. 자, 요거는 발음이 중요합니다. 저라고 발음하면 안 되고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找 라고 발음하셔야 됩니다. 자, 자오라고 발음이 될 때는 어딘가에 달라붙다라는 의미예요. 도착하다, 달라붙다. 그래서 자오띠도 많이 쓰고요. 우리 5급 단어 중에 자오호도 있습니다. 뒤에다 불화자 쓰면 불에 달라붙은 거니까 불나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거 보면 서늘한 거죠. 서늘한 거에 달라붙었다? 몸이 좀 서늘한 느낌이 든다? 감기에 걸리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몸이 좀 추운 느낌이 들잖아요. 자, 이런 어휘가 오늘 듣기에 출제가 됐습니다. 듣기 뒷부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뒷부분 총 여러분 우리 시험에 6개의 지문 나오는데요. 그 중에 중잘남이 3개의 지문 한번 정리해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조사를 했어요. 사람의 성격과 뭐의 학습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조사한 사람이 1200명 정도였어요. 그래서 정답이 요게 정답으로 유사 정답으로 출제가 됐죠. 너무너무 지나치게 자신감 있는 사람보다는 어떤 사람이 중요하다? 谦虚 요거 중요합니다. 겸손한 사람. 정말 여러분 형용사 아주 좋아하는 형용사죠. 谦虚. 자, 요거를 정답으로 체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사자와 어떤 여우 관련해서 우리 지문이 하나 또 출제가 됐었죠. 사자가 아파요. 그래서 많은 동물들이 이제 사자 병문안을 가려고 동굴로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는 동물이 있는데 나오는 동물은 없었죠. 사자한테 병문안 갔지만 다 거기서 먹힌 거죠. 근데 여우는 그걸 이제 발견을 한 거죠. 들어가는 동물이 있는데 왜 나오는 동물이 없지? 그래서 여우는 어떻게 했어요? 신중했죠. 그래서 동굴로 들어가지 않았다. 요런 듣기 지문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生病的狮子 근데 요 글자가 이제 6급 동사예요. 방문하다, 찾아가 보다라는 글자인데 요 글자가 좀 어려웠죠. 근데 이건 그대로 들렸습니다. 도대체 5급 시험에 왜 이렇게 6급 동사를 내는지 좀 여러분들 아마 시험 볼 때 당황하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担心 걱정하는 거죠. 被吃掉. 자, 그 다음 요거 참 중요합니다. 그럼 실제로요, 요거 谦虚라는 형용사랑 요거 있죠. 신중하다. 정말 5급이 좋아하는 형용사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떤 유명한 명승지였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대로 요것도 정답 들렸고요. 거기서 낙하산 같은 있는 것도 출제가 됐습니다. 듣기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랑 같이 독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는 이제 읽고 해석하는 건데요. 정답의 근거가 지문 밖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선생님, 지문을 읽고 문제 푸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정답의 근거가 지문 안에 있는 게 지문을 읽고 문제 푸는 건데 어떠한 선택지 경우는, 어떠한 문제의 경우는 정답의 근거가 지문 밖에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정답의 근거가 지문 밖에 있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요, 연결어들 있죠? 이러한 연결어들은 여러분들께서 외워가야 돼요. 지문 밖이라는 건 너의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즉, 시험장 가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언제 시험 보실지 모르겠지만 시험 본 당일날 1시 반까지 열심히 여러분들이 공부한 그 연결어에서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연결어는 지문을 내가 딱 보고 내 머릿속에 있는 연결을 끄집어내서 정답으로 체크해야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이런 거는 사실 시간을 단축해주는 그런 문제인데 그 정답의 근거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연결어라든가 어떠한 개사 있죠, 개사.
영어의 전치사, 여기 기능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글자들은 사실 정답의 근거가 지문 밖에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의미를 파악해 정답을 찾는, 당연히 독해니까 의미 파악해서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께서 구조를 좀 봐야 되는 문제들이고요. 얘는 여러분들께서 의미를 파악해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독해 이 부분은 지문 내에서, 빈칸이 없으니까 지문 내에서 정답의 근거를 찾으면 되는데 왜 어렵죠? 사실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5급 독해 2부분 문제는 6급 듣기 1부분 문제와 문제가 유사합니다.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 유형은 100%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어휘의 차이가 있겠죠. 근데 그 6급 듣기 문제를 그대로 갖다 쓰는 느낌이 들 정도로 어휘가 좀 많이 어렵죠. 그러니까 정답만 찾자라는 생각으로 공부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제 현장 강의에서 독해 꿀팁 같은 거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풀어라, 이렇게 풀어라. 그대로 여러분께서 문제를 풀어주셨어야 돼요. 독해 3부분은 역시나 오늘도 한 문제가 출제가 됐죠. 어려운 문제가. 자, 그러면 저랑 같이 꼼꼼하게 독해 1부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총 4개의 지문이 출제가 됐어요. 그렇죠? 인생은 여행 아니면 시합, 요 관련 출제가 됐는데요. 이런 게 이제 유사 정답 표현으로 출제가 됐고요. 괄호에 친 게 정답의 근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엔란, 이것도 출제가 됐고요. 잘 나오는, 제가 현장 강의에서 강조했습니다. 따오다, 뒤에 뭐 나와요? 무디디, 무더디라고 발음하면 안 되고 무디디. 자, 이거는 어떤 장소에 도착할 때는 따오다를 쓰고요. 앞뒤 글자 순서 바꿔서 따따오라고 쓰면 어떠한 수준이라던가 어떠한 목적에 도달하다라는 의미를 쓰인다라고 비교해서 정리해 드렸는데 여기에 출제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구름 관련해서 구름은 무거울까 가벼울까 뭐 이런 질문이었죠. 구름의 무게가 코끼리 한 마리. 구름이 결국 가볍지 않고 구름이 무겁다. 구름을 어떻게 재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문상에는 구름이 우리가 생각했처럼 사실 가볍지 않다. 구름은 무겁다라고 하고 그 구름의 무게, 하나의 구름의 무게가 거의 코끼리 한 마리, 코끼리 10마리였죠. 근데 코끼리 한 마리가 얼마였어요? 무게가 그래서 20톤 20톤이었고, 그러니까 구름 하나 뭐 200톤이다, 그만큼 무겁다, 뭐 이런 지문이었죠. 칭이, 자, 이것도 정답으로 출제가 됐고요. 란얼, 여러분들께서 오늘 시험 느끼시겠지만 란얼, 이러한 글자들, 포저, 자, 이러한 글자들, 그 다음 여기 있는 거 방푸, 이런 글자들은 사실은 자주 함께 쓰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출제가 됐죠. 특히나 싱쿠이 포저, 이것도 출제가 됐고요. 방푸, 什么什么是的, 자, 이런 것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태풍을 만났죠. 태풍을 만나가지고 돌아가야 되냐, 인생의 교훈입니다. 태풍이 나오면 거의 인생의 교훈을 알려줘요. 돌아가다가 아예 배가 뒤집어질 수 있으니까 부딪혀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어려움을 만났을 때 직접 부딪혀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이런 게 출제가 됐고요. 여름에 대한 거였습니다. 이런 게 우리한테는 유사 정답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이런 어휘 표현은 오늘 시험 보고 나오신 분들은 저게 중요한 어휘였구나, 정답이었나? 뭐 이런 느낌 받으실 거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시험을 공부하실 분들은 자, 여기 너희는 완벽하게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자, 독해 2부분 들어가겠습니다. 독해 2부분은요, 이런 게 출제가 됐어요. 추즈위라고 해서 그대로 이렇게 바꿔서 또 출제가 됐고, 앞에 있는 건 외울 필요 없고 뒤에 있는 것도 볼 필요 없다. 지문에 있으면 정답을 체크하면 되는 거였죠. 전공的人在于终身学习. 여러분들, 성공하는 사람은 어디에 달려있대요? 평생 공부하는 거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쵸?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자, 우리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很多人, 많은 사람들은 대량의 시간을 화자에 어디에 쓰는 거죠? 오락에다 쓴대요. 매여 관심, 느끼지 못한대요. 어떤 거? 공부가 가져다준 어떤 그런 장점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 문장으로 유사하게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위가 좋지 않은 사람은 어떤 것을 꼬피, 그래서 과일 껍질이죠. 과일 껍질을 잘라내고 먹으라고 했어요. 그쵸? 위에 자극이 있다. 그래서 정답이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이어서 두 지문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보면 요게 이제 여러분 우리한테 출제가 된 건데, 요 글자 뭔지 몰라도 맥이었죠. 맥이. 근데 맥인 거 몰라도 사실 풀 수 있었어요. 그대로 정답이 유사하게 나왔고, 자, 이 효과가 어떠한 맥이가 열심히 뭔가를 하면
곁에 있는 다른 사람이 어떤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의 지문이었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보면 요거 이제 서핑하는 거였죠. 자, 서핑하는 거. 요 단어 몰라도 여러분들 그대로 풀 수 있는 정답이 출제가 됐습니다. 독해 3부분은 한번 두 지문만 살펴보겠습니다. 독해 3부분 같은 경우는요, 우리 탐험팀이 탐험하는 거죠. 원시 삼림을 탐험하는 거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유사 정답 문장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맨날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그걸 이겨내고 새로운 걸 만들고 이런 류의 지문이 HSK에 잘 나오거든요. 그런 류의 지문이었고요. 요 지문이 좀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이제 화학가에 대한 지문이었는데요. 화학자. 자, 요게 이제 보통은 출신 뭐 요건 지문에 있었지만 이 사람이 본인의 어떤 그런 이렇게 화학기구 담는 그런 병이 있잖아요. 플라스크라고 하나요? 이 플라스크를 본인이 이제 떨어뜨렸는데 그 깨지지 않았어요. 왜 안 깨졌지? 그리고 그냥 그걸 무시하고 그걸 넘겼어요. 근데 어떤 보도를 보게 됐죠. 어떤 보도에서 어떤 사람들이 사고가 났는데 이 유리병이 깨져가지고 다친 걸 보고 내가 그거 떨어뜨렸으면 안 깨졌는데? 라고 하면서 이걸 다시 본인이 뭐 하기 시작해요? 연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보도, 그 다음에 다시 이 중량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많이 생각한다. 이런 게 이제 정답으로 출제가 됐는데 지문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그 반복해서 나오는 명사들이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독해할 때 시간이 부족했을 테고 독해 3부분이 시험지 순서상 독해 마지막에 위치하기 때문에 체감 난도가 더 높았었을 수 있어요. 오늘 시험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저랑 같이 쓰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쓰기는 여러분들 문장을 완성하는 게 91번부터 98번까지 문제죠. 7월과 비슷한 난도로 출제가 됐다라는 말은 문장 구조 자체는 거의 기본 구문에서 머물렀다라는 의미로 제가 난도가 비슷하게 출제가 됐다라고 써놨는데 개인의 어떤 어휘 암기 여부에 따라서 내가 모르는 어휘가 오늘 많이 출제가 됐으면 그건 어렵다라고 느꼈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시험 자체의 난도는 개인의 어떠한 지금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의 어휘 암기력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이렇게 쓴 거 이해해 주시고 기본 구문을 묻는 문제 출제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거의 8문제 중에서 여러분들 7문제가 기본적인 구문을 묻는 출제였어요. 자, 쓰기 이 부분은 뭐 평이하게 출제가 됐고 100번도 기출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91번부터 98번까지 8문제 좀 변별력을 요구했던 문제와 쉬웠던 문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변별력을 요구했던 문제 보기 전에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선생님 저는 솔직하게 진짜 지금 잘 모르겠어요.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 근데 여러분들 5급은 시험 보고 나와서 나 진짜 합격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얼마 없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제 인강 수강생 중에 많이 있는데 성적표를 나중에 보여주거든요. 보면 260점 이상. 그러니까 시험 보고 나와서 나 진짜 합격이야. 나 진짜 코로나 이때 진짜 학원 다니면서 인강 들으면서 공부 진짜 열심히 했는데 나 합격이야 하는 분들은 점수가 보통 250 이상인 분들이 그렇게 느낍니다. 근데 내가 그럼 나는 목표 점수가 220점, 뭐 210점, 180점은 안 됩니다. 200점 초반대로 합격만 하면 돼서 공부하신 분들은 시험 보고 나와서 약간 좀 합격했을까? 불합격했을까? 이런 궁금함이 생기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는 거고 영상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채점을 하고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그렇게 판단을 했을 때 이미 지금 듣기랑 독해 총평 끝났잖아요. 판단했을 때 나는 한 번 더 시험을 봐야겠다. 솔직하게 한 번 더 시험 준비하겠다. 9월 11일에 있는 시험 한 번 더 봐야겠다 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이 통합사고 훈련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쓰기 같은 경우는 뭐가 중요하면 통합사고 훈련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 시험은 모든 스텝 첫 번째 순서는 결국 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방향성을 잡아야 됩니다. 시간 단축하는 방법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덧자, 양사, 개사, 그리고 명사 플러스 명사 이거 묶어야 돼요. 자주 함께 쓰는 호응어휘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시험에 이렇게 명사 플러스 명사 묶는 게 어려웠죠. 석탄자원, 고전 음악 뭐 이런 거 이제 묶는 게 쓰기 1, 2 부분에 나왔거든요. 이거 좀 어려웠습니다. 자, 묶어주고 그 다음에 이것이 기본 구문인지
특수 구문인지 아니면 고정 구문인지 파악하셔야 돼요. 기본 구문은 어휘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왜 문제가 어려워요? 각종 구라던가 아니면 꾸며주는 성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렵게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특수 구문은 뭐가 필요하다? 어법 지식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과 이런 것들에 대한 어법 지식이 필요하다. 해석은 맨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해석해서 문제 풀면 한국식 중국어 표현으로 여러분들께서 아주 쉽게 나열을 할 수 있겠지만 오답일 가능성이 커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시험 91번부터 98번까지 좀 난도가 높았던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 좀 어려웠죠? 타오비, 이 도피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중국어는요 동사지만 이게 그냥 명사화돼서 주어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영어처럼 to나 ing 같은 거 붙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많이 봐야 되는 거죠. 도피는 일종의 바로 뭐다? 부负责任的, 무책임한, 책임을 지지 않은 어떤 거, 행위다라는 거죠. 행위 자리에 어떤 일처리 방식, 处事方式 뭐 이런 걸로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장 좀 보겠습니다. 요거 家乡的环境, 그렇죠. 환경 같은 건 이건 공기의 질 뭐 이런 걸로 바꿔낼 수 있어요. 오늘 시험 보신 분들 제가 실제 시험 문제를 알고 있으나 이 저작권 때문에 똑같은 문제를 그대로 지금 영상으로 송출할 수가 없습니다. 좀 단어를 바꿔놨다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得到, 얻었다, 뭘 얻었다, 개선을 얻었다, 뭐 이런 거 호응구 찾아줘야 되는 문제였죠. 자, 그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今生有极其丰富的 광산资源. 자, 여기는 광산 자원이라고 제가 넣었는데요. 시험 문제에는 煤炭资源, 석탄 자원 뭐 이런 게 출제가 됐거든요. 자, 그 다음 4번 문장 좀 보겠습니다. 你就别替我担心了. 그쵸? 替我, 나 대신해서 걱정하지 마라는 거죠. 자, 요 글자担心 말고 오늘 시험 문제는 어떤 글자가 출제가 됐냐면요. 자, 요 어휘가 출제됐죠. 차오신. 자, 아주 잘 나오는 글자죠. 차오신. 그쵸? 차오신, 이합동사로서 앞에 어떠한 개사 많이 쓴다? 웨이, 대상, 차오신 쓰는 것도 오늘 시험 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쵸? 你就别替孩子们操心了. 이런 문장이었어요. 자, 이어서 이게 어려웠던 문제라면 난도가 좀 쉬웠던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쉬웠던 문제 정말 쉬웠어요. 그쵸? 여기에 어떠한 회사가 나왔고요. 正在招, 찾고 있다, 채용하고 있다. 누구를? 관리원. 여기는 아마 앞에 있는 게 출판사였고 여기가 편집자였을 것 같아요. 出版社正在招编辑, 뭐 이런 문장이었죠. 바꿔 출제해봤고.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이러한 사람은 从来不思考别人的感受. 요거 체크하면 되고요.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요거 간단하게 문장 줄이면 从来不考虑别人, 뭐 이렇게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7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花生的营养价值. 여긴 시험 문제 영양 성분이 나왔었죠. 极其高. 그렇죠. 이거 非常에 해당하는 우리 5급 단어입니다. 자, 8번 역시 간단했어요. 健身教练. 요거 짱은 모자 대신 쓰인 거죠. 바자 대신 쓰인 거죠. 운동 시간을, 여긴 휴식 시간을 뭐 했다? 연장했다. 바자문인데 정말 기본적인 바자문이 출제가 됐어요. 부정부사라든가 조동사라든가 이 바자문 뒤에 수러 뒤에 어떤 복잡한 구조로 문제 출제하지 않고 기본적인 구문으로 출제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8번 문제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실제 시험은 91번부터 98번까지겠죠. 자, 99번 들어가겠습니다. 4급 어휘가 출제가 됐어요. 여러분들 구디엔, 요건 5급 어휘였죠. 그 다음 연출, 공연하다, 찡차이, 얘도 4급 어휘였죠. 얘가 4급 어휘, 얘가 4급 어휘였습니다. 그다음 박수치다, 매우, 이런 건 다 이제 5급 어휘였죠. 박수치는 것도 정말 시험에 잘 나오고 중잘난 북에도 템플릿에도 있습니다. 그 템플릿 활용해서 썼으면 돼요. 한번 저랑 같이 모범 지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今天是妈妈的生日. 오늘은 엄마의 생일이래요. 엄마는 很喜欢, 뭘 좋아해요? 클래식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我和妈妈一起去看, 뭘 본다? 그렇죠. 클래식 고전음악 공연. 그렇죠. 这场古典音乐的演出格外精彩. 나와 있죠. 이 클래식의 공연은 매우 뭐했다? 찡차이, 훌륭했다라는 거죠. 관종들도 모두 좋아했대. 공연이 끝나고 관종들은 왜 연員热烈的鼓掌쓰면 되겠죠. 공연이 끝나고 누구는 여러분들요? 여기에 있는 관종들은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여기에 있는 배우를 위해서 뜨겁게 뭐했다? 박수친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시험은 회의하는 중에 박수치는 그림,
수업 중에 박수치는 그림, 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이어서 100번 살펴볼까요? 남녀 기차역에서 포옹하는 그림. 대상은 중요치 않아요. 포옹하는 게 중요합니다. 포옹하는 글자를 쓸 수 있는지. 용바오, 다 손이 들어가는 글자죠. 자, 그걸 쓸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예문 살펴보죠. 여자친구가요, 곧 기차 타고 떠나요. 나는舍不得, 잘 나오는 글자입니다. 5급 단어죠. 헤어지기 아쉽다. 우리들은 오래 교제했어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이번에 그녀는 어디 가려고 그래요? 유학 2년 간대요. 짤, 어디에서? 기차 앞에서. 나는 꽉 용bao, 다 요거 쓰라고 문제 낸 겁니다. 그쵸? 꽉 여자친구를 껴안아 줬어요. 시왕, 바래요. 我们可以快点再次相见. 우리가 다시 서로 만나기를 바래요. 이렇게 좀 슬픈 그림이었죠. 이렇게 출제가 됐다. 오늘 시험 여기까지 여러분 총평 마치고요. 여러분 앞에는 저는 시험 중국어 전문가입니다. 해커스 인터넷 강의, 그 다음 해커스 공무원, 그리고 해커스 어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국어, 시험 중국어만 전문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이 세 권의 교재를 가지고 해커스에서 강의를 진행 중입니다. 물론 인터넷 강의도 하고 있고요. 소리학습 훈련, 그 다음 많은 플랜 B 자료들, 그 다음 지칠 때 풀어보는 나를 위한 기출, 지푸라기 문제까지 많은 자료 준비해주고 있으니까 올해 안에 개정 전에 HSK 5급을 끝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강의 그리고 현장 강의에서 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날씨도 흐렸는데 시험 보신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모두가 힘든 이 코로나 시기에 꼭 여러분들은 자격증을 따서 이 성취감 가지고 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길에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